여러분, 썰마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게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님 한 분이 계십니다. 스승님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법조계의 대가이시지요. 제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K대학원에서 스승님의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학생 모두가 법조계의 대가이신 스승님 앞에서 긴장되어 조용히 숨들도 잘 못 쉬고 있던 모습에서 저는 스승님의 위엄을 느꼈습니다. 그런 적막강산 속에서 내가 멋모르고 볼펜 꼭지를 딱 한번 튀겼는데 그 소리조차도 얼마나 큰지 조용한 정적을 깨는 소리로 들려 내 스스로가 내 풀에 깜짝 놀라 아이쿠 하면서 주변 눈치를 봤던 기억이 스승님과의 첫 만남이었지요. 저는 맨 앞줄 좌석에서 스승님의 얼굴을 바로 보는 게 부담이 되어 세 번째 좌석 남학생 2명 뒤에 가서 앉았습니다. 남학생 등판에 내 얼굴을 가리니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스승님은 제 얼굴이 안 보이신다고 남학생을 맨 뒷자리로 날리셨습니다. 갑자기 앞이 뻥 뚫리면서 스승님과 저는 그렇게 면전에서 수업을 받으며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변호사를 하나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저는 스승님을 소송 담당 변호사로서 소개시켜 주었지요.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여 보니 눈앞이 깜깜해도 너무 깜깜한 일이 하나 터진 것입니다. 스승님은 민사절차법의 전설의 인물이신데 그것도 절차법을 실수하여 사건은 접수했는데 당사자 자격을 못 얻는 아주 심한 큰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즉 원고도 피고도 독립참가인도 되지 못한 소송 참여 자격 자체를 못 얻었으니 제3자들끼리 재판하게 도움만 됐고 남 싸움질만 붙여넣은 꼴이 된 것이지요. 그 일은 2012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아서 나도 적극적으로 사건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나는 스승님께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스승님도 애제자 중 특별히 아끼는 고등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멤버 체인지와 바로 사건 청구 취지 변경서를 제출하면서 당사자 자격을 얻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번 소송을 포기하고 국가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진행해야 합니다만 이미 진행 중이라서 그게 안 되면 복독립 참가 신청을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제자 변호사가 제 말을 아주 무시했지요. 즉 원래는 우리 재산을 우리 것이라고 국가에 확인만 하면 되는 확인의 소를 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스승님께서 다른 법인을 향해서 거기다가 내 재산을 신탁해 놓았으니 내달라고 등기 이전의 소를 한 것이지요. 즉 피고에게 우리 재산을 신탁 등기를 했다고 하기가 무섭게 피고는 아니야 처음부터 내 거야 라고 주장을 하게 빌미를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체가 우리 것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독립참가인으로 불러들인 꼴에 3파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우리는 소송에 진입도 못하고 기가 막히게 태풍의 눈만 만들어진 것이죠. 제3자끼리 재판하게 마당만 빌려주었으니 취소할 자격조차 없고 소송 비용만 우리가 내는 심각한 형국을 그것도 절차법의 전설의 인물이 절차법을 실수하여 폭탄이 제조된 것입니다. 남의 사건에 돈을 안 대자니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유리한 쪽이 이겨야 했고 그냥 손 놓고 보기만 하자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눈 뜨고 재산을 그냥 도둑놈들한테 내주어야 했습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니 상대는 스승님이셨고요.
일반 평범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냥 묻히는 일인데 절차법의 대가가 절차법을 틀린 일은 조롱거리 유수가 되기 십상이지요. 더욱 우리 재산 찾자고 60년이나 쌓아올린 스승님의 학문에 치명타를 주어 그 명예를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재판부에서는 당사자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원고가 패소로 1심 판결이 난 재앙을 만들어서 떠안아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패소 판결이 나고 얼마 있다가 로펌으로 스승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찾은 애제자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야단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밖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야, 이 자식아, 그래, 스승님이 좀 잘못 좀 했더라고. 내 놈이 그것을 감싸야지. 어디다 대고 잘못을 지적하는 거야, 이 자식아. 스승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살벌했는지 나도 숨이 멎을 뻔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고등부장 판사에 법원장까지 한 제자한테 이 새끼 저 새끼의 애제자 변호사님은 이유 없이 죄송하다고 싹싹 빌고 문을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스승님의 환한 모습, 너무나 평소와 상반되는 스승님의 저 모습, 정말 너무 인자하신 얼굴에 송아지 눈만한 눈동자의 미소, 제가 눈이 휘둥그레하며 앉는 모습을 보신 스승님은 좀 진정을 하셨는지 그 자식 말이야. 스승이 좀 실수 좀 했다고 쪼르르 와서 날 가르치려 들여서 내가 야단 좀 쳤지. 스승이 좀 실수를 했어도 제자놈이 알아서 좀 할 일이지. 아이, 그 자식. 스승님의 실수는 정말 큰 실수로서 나에게는 그냥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하나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스승님의 실수를 준비서면 의견서로 법정에서 공개해가면서 반격을 하면 나는 쉽게 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회에서 스승님의 60년 공든 학문은 하루아침에 매스컴을 통해 이슈거리가 되는 그런 상상만 해도 제자로서 스승님의 평생 노고에 지우지 못할 흠을 내드릴 수는 없으니 감내해야 했지요. 그렇게 내가 아는 폭탄은 저와 애제자 변호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스승님의 실수를 피해서 돌고 돌리면서 10년을 넘게 조금씩 터뜨려서 튄 파편들이 민사 30건 이상, 형사건으로도 20건 이상의 사건으로 확산되었고, 확산된 사건에 또 매달려야 하는 고충을 겪었습니다. 저도 2011년부터 시작된 폭탄 돌리기가 벌써 10년을 넘고 있습니다. 이제 폭탄 파편들 정리를 3년만 더 하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어렵게 두 제자가 스승님의 명예를 무사히 지켜드린 귀한 사랑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저는 사실 스승님이 만들어주신 폭탄을 안고 있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추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드린 명예, 그냥 그것으로 스승님을 존경했던 마음만 남기고 모두 내려놓으려 합니다. 10년 만에 이제 겨우 작년 9월부터 다른 로펌을 통해 본소에 당사자로 들어가서 아직도 이 폭탄 사건은 ING입니다. 스승의 날 썰마마가. 감사합니다.